아마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고 자랑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때 그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만으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애써 사랑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심리학입니다. 오래된 가구처럼 버려진 듯한 그 기분을 아십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계속 바닥을 길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다시 태어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쫓아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설명을 구걸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시도들은 마치 불난 곳에 감정적인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당신의 가치를 끝없이 추락시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규칙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전략적 침묵, 감정적 초연함, 그리고 자기 혁신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거나 수백 권의 자기 개발서를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애정을 구걸하기를 멈춘 남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자신의 태도만으로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이 영상은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하고 강력한 모습을 되찾아 과거의 연인조차 다시 돌아보게 만들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짧은 부탁을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눈을 뜨고 당신의 삶과 관계의 주도권을 쥐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영향력.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침묵. 매달릴수록 메아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당신의 충동은 달려가서 설명을 구걸하거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은 사람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강렬한 욕망조차 쫓아버리는 냄새와 같습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불을 끕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그 빈자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멈춰서서 생각합니다. 왜 더 이상 매달리지 않지?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다른 사람이 생겼나? 바로 이 대비가 진정한 호기심과 끌림을 깨웁니다. 현명한 초연함은 자석과 같습니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먼저 당신의 말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그 다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당신의 침묵이 전달하는 바를 배우고 그녀가 그것을 해석하게 두십시오.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력에만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꿈에 네가 나왔어 라는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응축된 힘이자 감정적인 시한폭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나 웃긴 사진, 의미심장한 말을 보내고 싶은 욕망을 차단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하다면 연락처를 지우십시오.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가꾸십시오. 발전하는 하루는 변명으로 가득한 열흘보다 가치 있습니다. 공허한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재가
가장 웅변적인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침묵하는 자가 지배하고 쫓는 자가 이르며 침묵 속에서 진화하는 자는 결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뒤쫓아 달려올 만큼 강력한 침묵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교훈, 역심리학의 힘. 당신이 물러설 때 그녀는 앞으로 나옵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이 차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음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합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일상은 그녀에게 습관을 만듭니다. 그것을 끊어버릴 때 그녀는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필수적인 것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얄팍한 조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명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항상 대기 중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이끄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너의 적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관심을 구걸하거나 드라마 같은 감정 싸움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중력과 더 나아진 당신의 모습으로 응답하십시오. 반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 평온함은 누구라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슬픈 시, 의미심장한 글, 우울한 노래를 올리던 한 남자가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체육관에 등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주일 뒤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그녀가 다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무연락을 실천하십시오. 그녀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보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그녀의 계정을 염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성장으로 채우십시오. 운동하고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십시오. 그녀가 없는 매분 매초가 당신의 전진이 됩니다. 당신의 후퇴는 무관심이 아니라 전략적인 재배치입니다. 기억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때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기에 이제는 선택받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강력한 자석이 되는 자기 혁신. 그녀는 예전에 그 남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남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을 조금 빼거나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것만으로 내면의 변화 없이 그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가 왜 돌아오겠습니까? 그녀가 떠난 이유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 에너지, 본질 말입니다. 자기 혁신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전히 의존적이고 불안정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어떤 행동도 절박함의 표현으로 보일 뿐입니다. 반면에 고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을 재건할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 진화를 감지합니다. 파동은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폐허가 된 집을 보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자리에 최고급 고층 빌딩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최고의 버전을 조각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연인과 헤어진 뒤 바닥을 친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몸을 가꾸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이별이 없었다면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남자를 찾으러 돌아왔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진
멈출 수 없는 더 강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건강, 사고방식, 습관, 목표 등 개선하고 싶은 영역의 목록을 적고 매일 그것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하십시오. 당신이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들은 당신을 찾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회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오히려 당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할 만큼 강력한 삶을 구축하십시오. 변화하는 자는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자는 자신의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내용이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네 번째 교훈, 감정적 희소성의 힘. 희귀한 것은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잃습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즉시 대답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완벽하게 대기 중인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의 존재는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그 흐름을 끊고 감정적으로 희귀한 존재가 되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가? 그녀는 호기심과 욕망을 깨우는 강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매일의 양식이나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는 식물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잃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른다고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굳건히 서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의 존재는 힘을 발산하고 그의 부재는 강력한 메아리를 남깁니다. 항상 대기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단 한마디의 의미심장한 말도 없이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데 집중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차단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몇 주 뒤 그녀는 당황한 채 설명을 요구하며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예전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오늘 미션은 당신의 가용성을 진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한다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십시오. 감정적으로 희귀해지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모두가 쫓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향해 확고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단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맹렬한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 끊임없는 연락의 덫과 침묵의 자석.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침묵은 1000개의 메시지보다 가치 있습니다. 이별 후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곁에 머물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메시지, 전화, 잘 지내라는 물음들. 그들은 그녀를 놓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편안하게 유지해 줄 뿐입니다. 보장된 것은 과소평가됩니다. 진정한 자석은 완벽한 침묵입니다. 분노로 차단하거나 차갑게 대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 여성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나? 벌써 나를 잊었나? 왜 나타나지 않지? 그 공허함이 그녀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치 갑자기 방송을 중단한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시청자는 애가 타고 각종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녀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그것을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거리를 두는데 적용하십시오. 당신이 물러난다는 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허락을 구하거나 설명을 하지 말고 그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침묵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녀에게 차단당한 후 단 하나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은 남자를 압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성장에 집중했고 몇 달 후 그녀는 그저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다른 계정으로 연락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곁에 있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힘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더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재를 수수께끼로 만드십시오. 침묵의 매일은 일, 공부,
프로젝트 등 당신 자신의 발전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날 때 만약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완전히 다른 남자가 되어 있으십시오. 항상 연락이 닿는 사람은 흔한 사람이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호기심에서 욕망이 싹집니다. 쉬지 않고 계속 말한다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침묵한다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녀가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애정을 구걸하는 것에 이미 질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것이 얄팍한 속임수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 주위를 맴도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매일은 당신의 가장 강하고 도달할 수 없는 버전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적고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당신의 발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도적인 침묵, 감정적 희소성, 그리고 초연함은 벌이 아니라 변혁을 위한 강력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피해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삶의 운전대를 잡게 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상대방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온전히 자신을 되찾는 길 위에 섰습니다. 이 여정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불안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감정의 균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이나 관계,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당신을 벼려낼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녀를 돌아오게 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두 번 다시 당신 자신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7일간의 스토아적 진화 도전입니다. 그녀를 찾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마십시오. 매일을 당신의 부활에 바치십시오. 운동하고 읽고 배우고 미뤄두었던 그 프로젝트에 착수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스토아적 사고방식, 절대적인 자기 통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향한 당신의 첫걸음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지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켠 다음 국어를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한 우리 남자들의 커뮤니티에 합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로 남아 있으십시오. 예.